전 영상에서는 솔라리스의 스토리 구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충 주인공의 가치관이 변화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인공이 왜 우울한 성격을 가졌는지, 왜 하리가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의문점을 풀도록 인물 중심의 솔라리스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화 전반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띱니다. 안리 버튼, 사토리우스, 스나우트, 하리 하나같이 우울의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울한 이유는 종합적으로 크리스 켈빈이 왜 우울한지를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니 크리스 켈빈이 우울한 이유는 후반부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리 버튼은 과거에 통신 두절된 페이너를 구조하기 위해 솔라리스 행성에 갔습니다. 하지만 페이너를 보지 못하고 거대한 크기의 아기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각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버튼은 너무 또렷했기 때문에 진짜를 봤다고 믿습니다. 이후 페이너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페이너의 자식을 만나게 됩니다. 버튼이 솔라리스에서 봤던 거대한 아기의 얼굴이 페이너 자식의 얼굴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구조하던 당시 근처에 페이너가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버튼이 솔라리스 행성의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자신이 페이너를 구조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알리 버튼과 크리스 켈빈이 솔라리스 행성을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크리스 켈빈은 솔라리스 행성에 고밀도 광선을 쬐어 반응을 보자고 했습니다. 이에 버튼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크리스 켈빈은 과학을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라고 일갈합니다. 두 인물은 마치 과학과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보이나 둘 모두 개인 속사정을 근거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 켈빈은 아내의 죽음에 의해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이 되었고 버튼은 페이너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솔라리스를 버리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인물에게 가지는 속사정을 제거한다면 솔라리스 정거장에서 벌어지는 사토리우스와 스나우트의 논쟁이 됩니다. 사토리우스는 과학 만능주의자이고 스나우트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사토리우스와 안리 버튼은 둘 다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스나우트와 크리스 켈빈은 둘 다 연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장하는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사토리우스의 논리는 크리스 켈빈의 논리와 같고 연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스나우트의 논리는 안리 버튼의 논리와 같습니다. 사토리우스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 지식,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적 규범을 뛰어넘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과학자의 직업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리스의 반응을 관측하기 위해 크리스 켈빈처럼 솔라리스 행성에 고밀도 빔을 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반면 스나우트는 진리를 미지의 영역, 우주가 아닌 인간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솔라리스 행성이 인간 내면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본인이 알지 못했던 본인의 본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미지의 영역은 우주가 아니라 인간이며 진리 또한 인간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과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과학 연구를 도덕에 기반해야 한다는 알리 버튼의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솔라리스에 의해 만들어진 방문자를 다루는 태도 역시 사토리우스와 스나우트 서로 정반대입니다. 사토리우스는 하나의 실험체로 보고 스나우트는 하나의 인격체로 봅니다. 이 역시 서로의 사상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크리스 켈빈은 방문자로 다가온 하리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바라봅니다. 크리스 켈빈이 사토리우스처럼 냉혈한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인간이 고픈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중에서 크리스 켈빈을 우울하게 만든 요인은 아내 하리의 자살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리가 자살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스티븐 소더버그의 솔라리스에서는 크리스의 아내가 스스로 유산했기 때문에 마찰이 생겼고 이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나오지만 타르코프스키의 솔라리스에서는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스타니스와프 램의 원작 솔라리스 역시 크리스 아내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라리스가 만들어낸 중성미자로 이뤄진 방문자 하리의 행적을 보면 왜 자살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솔라리스 정거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까요? 크리스 켈빈은 처음 방문자 하리를 보고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리가 나타난 후 존재를 서서히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한 하리는 자신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솔라리스 행성이 만들어낸 복제품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솔라리스가 복제한 방문자 하리는 인간인가요? 방문자 하리는 존재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솔라리스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또한 창조자도 뚜렷합니다. 솔라리스입니다. 심지어 솔라리스 행성에 벗어나면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뭐라고 설명했나요? 목적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기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방문자 하리는 진짜 하리를 모방한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사토리우스 역시 하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문자 하리는 자신을 인간이라고 스스로 변호합니다.
자아도 있고 기억도 있으며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스스로 인간이라고 규정했으니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고 한들 기투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한들 뭔 의미가 있겠나요? 이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존재가 바로 자신인데 말이죠. 스스로 인간임을 증명했으니 크리스 켈빈 역시 본인을 하리라고 인정했으니 해결되었군요. 하지만 곧 자살하고 맙니다. 하리가 자살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솔라리스 정거장에서 무중력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보내고 피터 브리얼의 눈속의 사냥꾼을 크리스 켈빈과 함께 봅니다. 그리고 하리는 어린 시절의 크리스 켈빈을 기억하고 맙니다. 여기가 이상한 지점입니다. 어째서 하리가 크리스 켈빈의 어린 시절을 기억했을까요? 이 기억은 크리스 켈빈의 어머니의 기억일 텐데 말이죠. 저번 이야기 구조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세곤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방문자가 들어올 때에는 하리가 찾아왔지만 방문자가 나갈 때에는 크리스 켈빈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크리스 켈빈이 마지막에 방문자를 떠나보내는 장면을 봅시다. 세피아 필터로 크리스 켈빈의 집을 보여준 다음 장면입니다. 하리가 눈앞에 보이고 곧이어 크리스 켈빈의 어머니가 보입니다. 두 여인은 에로틱한 복장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린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성적으로 사랑하며 아버지에게 경쟁심을 가지게 된다는 심리입니다. 크리스 켈빈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필요했지만 일찍 어머니를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하리에 대한 애정으로 발현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리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리는 크리스 켈빈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리가 자살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자신이 자신으로서 크리스 켈빈의 사랑을 받아온 것이 아닌 어머니의 복제품으로서 사랑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입니다. 방문자 하리가 피터 브리얼의 눈속의 사냥꾼을 보고 크리스 켈빈의 어머니 기억을 떠오르는 이유도 크리스 켈빈의 어머니를 본따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본인의 존재의 의미를 부정당하는 것으로 액화산소를 마시며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방문자 하리는 진짜 하리의 복제품이고 진짜 하리는 크리스 켈빈의 어머니의 복제품으로 이중 복제품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세곤도 필터에 대한 질문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이 우울했던 원인이 아내 하리의 자살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근본적 우울의 원인이 어머니의 부재였습니다. 그러니 블루, 그린, 세피아 순으로 필터가 변할 때에는 하리가 등장하고 세피아, 그린, 블루 순으로 필터가 변할 때에는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의 부재가 근본적인 우울의 원인이 될까요? 스나우트는 크리스 켈빈에게 시지푸스 신화를 언급합니다. 시지푸스는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끊임없이 거대한 바위를 뾰족한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정상에 올라왔을 때 평지가 없어 다시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밀어 올리는 행위를 무한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크리스 켈빈의 상황을 다시 봅시다. 크리스 켈빈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내 하리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하리가 자살하고 맙니다. 두 번째 고통입니다. 솔라리스에서 복제품 방문자 하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시 자살하고 맙니다. 세 번째 고통입니다. 그리고 복제품 하리는 다시 재생하게 되고 되살아나지만 스나우터가 쬐 X선에 의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통입니다. 크리스 켈빈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무려 4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좌절하게 되죠. 크리스 켈빈은 바닥에 떨어진 그림을 봅니다. 개와 늑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번에 소개한 영화 들개처럼 개는 사르트르의 즉자 존재이고 늑대는 대자 존재입니다. 개는 본래 늑대로 태어났지만 인간에 의해 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늑대처럼 스스로 선택을 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듯 크리스 켈빈 본인이 하리를 즉자 존재 취급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범인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것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르트르의 말대로 타인은 지옥입니다. 여지껏 영화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지만 정작 영화에서 보여준 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이었습니다. 솔라리스가 만들어준 방문자 역시 개개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을 끄집어냈으며 이에 굴복하게 되니 솔라리스에 잠식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크리스 켈빈의 무의식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사랑 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크리스 켈빈의 우울은 시대적 배경까지 맞물립니다. 저번 영상에서 타르코프스키가 과학을 왜 염세적으로 바라보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계 1차,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과학기술이 대량 학살을 초래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염세적인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염세적인 관점으로 인한 우울이 크리스 켈빈이 느끼는 우울과 같은 노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진보에 대한 희망이 전쟁으로 좌절되었듯 크리스 켈빈의 사랑은 죽음으로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을 보면 크리스 켈빈은 지구로 돌아가는 선택 대신에 솔라리스에 남아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합니다. 크리스 켈빈의 무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은 다름 아닌 크리스 켈빈이 지구로 떠나기 직전 늙은 아버지만 남아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움을 해소하고 무의식에 존재하는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젊은 모습의 아버지, 어머니, 하리가 존재하는 집이 만들어졌어야 했을 겁니다. 이럴 것이라면 솔라리스에 남아있지 말고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딱히 우주 여행을 했으니 지구 시간이 더 빠르게 흘렀을 것이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과학적 이유 때문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그렇게 과학적 고증이 중요한 영화는 아닐 것 같고요. 다시 장면을 보겠습니다. 크리스 켈빈이 아버지를 보고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합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하가 생각나지 않나요? 돌아온 탕하는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 켈빈 역시 지구를 떠나 솔라리스에서 자신의 결핍을 해결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니까요. 돌아온 탕하나 크리스 켈빈이나 그리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되돌아온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 켈빈에게는 고해성사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대상 역시 아버지이며 자신은 더 이상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니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을 영원히 멈춰진 공간 솔라리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구로 돌아가면 시지프스 신화 속 인물처럼 무한한 고통의 반복이 있을 것이지만 솔라리스에서는 무의식에 갇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원망으로 아버지를 미워했으나 결국 되돌아가야 할 대상이란 점도 예수를 죽인 인류가 다시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다는 점과 매칭되니 솔라리스 역시 그리스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솔라리스 행성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지성체입니다. 자신을 외부인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외부인의 무의식을 스캔하고 이를 중성미자로 재구성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솔라리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솔라리스는 개개인 입장에서 뭐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개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뭐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솔라리스는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솔라리스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솔라리스 역시 모르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합니다. 외부인은 미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내려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솔라리스가 신적인 존재라면 굳이 알아내려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리스 역시 인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우주를 알아내려는 이유 역시 우주는 외부 세계인 동시에 미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중에서 미지 세계의 솔라리스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영화는 솔라리스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정처럼 그려지지만 정작 알아내는 것은 인간 내면입니다.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르니 진리를 얻어간 주체는 다름 아닌 솔라리스 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